김건희 명품백 나비 효과. 윤석열 사퇴 요구 vs 한동훈 갈 길 간다. 정면 충돌인가 약속 대련인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80일 남겨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면 충돌하나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1월 2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언론 보도 이후 대통령실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채널A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전달받았다면서 이 실장은 한 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에 섭섭함을 전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건희 명품백 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윤석열 한동훈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치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처럼 보이는 상황이 약속 대련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이 대표는 음식점의 주방은 하나인데 전화 받는 상호와 전화기가 두 개 따로 있는 모습으로 서로 다른 팀인 척해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은 정면 충돌일까? 약속 대련일까? 1월 21일 오후 급기야 여권 주류 인사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채널A 보도가 나왔다. 이 직후 한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용 의원은 1월 21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기사 하나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김경률 비대위원 공천 논란에 실망, 한 위원장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공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용 의원은 하루 전 FL이 받은 것도 아니고 최재형이 그냥 던져주고 간 것에 불과해 사과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음.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것이라는 유튜버의 글도 단체방에 올렸다. 용산의 기류도 변함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월 20일 언론과의 전화통화 형식을 빌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재작년에 재미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첫 입장 표명에서 여전히 몰카 공작이라는 태도를 견지한 셈이다. 한동훈 발언 뒤 움직이기 시작한 용산과 복심. 공교롭게도 이러한 반응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월 18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뒤 쏟아지고 있다. 이미 조짐은 있었다. 발언 하루 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의혹과 관련해 수도권과 TK 출마자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특정 지역 관련 발언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경고 신호를 보냈다. 같은 날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는 긴급히 만나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논의했다고도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완고한 입장 표명에도 여당 안에선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1월 21일 페이스북에 이대로 내일이 총선이라면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며 이 상태로 가면 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탈환하지 못하는 험지로 남게 된다고 썼다. 이어 위기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위기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다시 한번 직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건희 리스크 대응 문제였다. 첫째, 제2부속실 설치와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합니다. 전향적 언급을 넘어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른바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진정 어린 입장 표명이 불가피합니다. 이 사건은 정치 공작의 함정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솔한 입장 표명으로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어나가야 합니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도 지난 1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차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상대방의 몰카 공작이었고 받고 그거대로 처벌해야 될 일이라면서도 국민들은 각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있고 영부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기대치가 있는 건데 그걸 무너뜨린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몰아치는 야권. 이준석은 서로 다른 팀인 척. 야권의 공세는 계속 몰아치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1월 21일 논평에서 한동훈 위원장, 아쉽다, 걱정할 만하다는 말로 김건희 호위무사할 꿈도 꾸지 마시라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논평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 사건의 본질은 뇌물수수인데 불법 촬영으로 호도한다며 핑곗거리가 있으면 뇌물을 수수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소유의 불법 촬영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초현실적이라며 한동훈 위원장의 기괴한 논리와도 짜맞춘 듯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디올백 의혹의 핵심은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내지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라며 촬영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라는 걸 검사 출신이 즐비한 대통령실이 모른 척하는 건 그야말로 기괴한 일이다. 그동안 뇌물 받은 공직자는 왜 처벌했나? 정말 작작 좀 하자고 일갈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처럼 보이는 상황이 약속 대련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이용 의원이 공유한 것과 같은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음식점의 주방은 하나인데 전화 받는 상호와 전화기가 2개 따로 있는 모습으로 서로 다른 팀인 척해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어 초록은 동색이라며 이런 것보다 개혁으로 경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